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24일 금요일이 됩니다. 진료 마치고 기가에서 저녁 식사한 뒤에 잠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진료실에서 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초음파 정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래 소개하는 것이 아주 저희 조그만한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 만나고 또 저희의 정리를 보내드려서 이 배우는 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에는 70세 여자분에서 우측 옆구리 부위의 피하 지방종입니다. 이 환자는 수개월 전부터 우측 옆구리 부위에 조금 몰랑몰랑한, 그러나 아주 몰랑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탄력성이 있는 종괴가 촉진되어 저희 병원에서 왔습니다. 제가 촉진해 보니까 부드럽고 비교적 부드럽고 또 통증이 없고 탄력성이 있는 종괴였습니다. 초음파 검사상에는 장경 1.9cm 크기의 경계가 명료한 저에코 종괴로 내부에는 선상 고에코가 보였습니다. 칼라 도플러상에서 종괴 내부에는 헬리오 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초음파 소개로서는 피하 지방종으로 추정이 되는 정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보기 전에 제가 하는 용초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돼서 25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8월 28일 화요일부터 용초사 제 26기가 시작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고 8명 정원인데 지금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용초사는 제27기입니다. 27기는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역 듀오빌 오피스텔에서 8명 정원으로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지금 8명 중에 5분이 신청하셔서 3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리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우측 옆구리 부위의 초음파 스캔사입니다. 리니아 프로브로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좀 오발하고 길쭉하고 경계가 명료한 저에코 종괴입니다. 1.9cm 되는 장경입니다. 요 안에 보면 선상 고에코도 보이고 후방 음량 정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종괴는 시스트는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떼어봤습니다. 안에 헬류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상 고에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종단 스캔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피하 지방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종은 피하 지방종은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DVD를 선생님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라이트 리브에서 토사 스캔법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브는 이렇게 AP 단위가 굉장히 길지요. 길어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인피리얼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얼 인피리얼은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은 라이트 키드리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랩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랩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랩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루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는 이렇게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얼 슈피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얼입니다. 프로브로 향하면 그 인피리얼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얼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얼 슈페리얼의 포탈 베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얼이 5번이 됩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5번이 PCV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안 하면 프로브를 세워야 됩니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영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선물로 드리고 또 영초사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이 DVD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공병호 박사의 글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소개할 글은 당신이 구입하지 않는 것 물건이죠. 한국전력공사가 총 사업비 약 22조 규모의 영구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7개월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출처는 중앙일보 2018년 8월 1일입니다.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뚫고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사지 않거나 내가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남이 구입하거나 남이 사용하기를 바랄 수 없다. 아무튼 간력업체로 초비상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무언가를 팔려면 상대방이 물어볼 겁니다. 당신도 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가? 그리고 또다시 물을 겁니다. 당신이 구입하지 않으려는 물건을 왜 우리에게 팔려고 그렇게 열심인가? 상식에 기초한 추측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일즈맨도 자기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와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원전 사업이죠. 이제 중앙일보 글입니다. 영국의 22조 원전 수출 한전 브레이크가 걸렸다. 한국전력공사가 총 사업비 125파운드 약 22조 규모의 영국 모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7개월 만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었다. 영국으로서 원전 수출을 추진해오는 정부와 한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도시바, 한전 우선 협상자 해지, 원전 운영 방식 두고 협의 지연, 일각에서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친 듯 한전에서는 협상 지연과 탈원전은 무관하다. 산업통상지원부는 30일 도시바가 새로운 사업 모델 검토로 협상이 길어지고 누전의 과도한 운영비 지출이 부담이 되자 한전 외 다른 사업과도 협상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전에 우선 협상자 지위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상기의 무사이드 원전 개발 사업권을 가진 누전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등을 제치고 누전 지분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전은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이 불협화된 것은 사업 모델을 두고 견해차가 컸기 때문에 알려져 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는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은 현지 정부가 자금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이 건설과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무사이드 원전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원전을 지은 뒤 직접 원전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이에 산업부 한전은 원전 사업의 수익성과 위협 경감 방향이 돼 영국 정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더뎠다. 이에 관련해 영국 가디언은 계약 지연으로 미래가 투명한 누전의 직원 100명이 최근에 해고되었다며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입장은 장기적으로 원전을 관리해야 할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원전을 줄이라고 보니 신뢰를 담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덕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원전을 포기하면 원전을 관리해야 적기에 부품과 기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다. 원전을 운영하려면 향후 수십 년간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탈원전을 선언하는 국가에 이를 막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관계는 이번 협상 지연과 탈원전 정책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우선 협상자 지휘 박돌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난처하게 됐다. 산업부는 도시바나 한전이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한전을 최우선으로 해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라며 영국 정부는 한전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 준해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위한 한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우리 초음파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초음파를 기기를 살 때 앱 서비스가 제일 문제입니까? 초음파가 보통 한 10년 정도의 사용 기간이라고 본다면 보통 이제 기계의 앱 서비스 기간은 보통 2년에 3년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3년에 뭐 고장 나는 일은 거의 없죠. 실제로는 3년 이후에 고장이 나죠. 그럴 때 이 회사가 내가 사는 초음파 회사가 없어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부품 공급이 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부득불 이 초음파 기계를 버려야 되고 중고로도 다른 데 팔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집니다. 마찬가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 결국은 원자력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회사도 없어지고 또 원자력에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영국에서 어떻게 원전을 한국에 의뢰하겠습니까? 저라도
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